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일요일이죠? 오늘도 편하게 쉬고 계신가요? 3월 30일 일요일 5급 공채 문제, 자, 국무총리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또 설명드리고 문제 봐야죠.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거나 알고 지나갑시다. 토요일이니까 통치구조, 일요일이니까 통치구조, 이렇게 갖고 두 날짜 하면 그래도 통치구조가 두 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 굉장히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틀밖에 안 된다 해서 또 자만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쌓이면 무서운 게 매일헌법의 진 면모. 자, 제가 어제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면식이 없는 학생이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매일헌법을 보고 이번 경찰 공채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체력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운동하러 가는 길인데 마침 버스 정류에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은 저를 계속 보잖아요. 길 가다 보시거나 그러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힘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정말 좋은, 정말 저에게는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어저께 정말 기뻤습니다. 그분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하 말을 들을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얘기 그만하고요. 문제 갈게요. 자, 25년 5급 공채 통치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국무총리 문제였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거. 자, 우리 헌정사는 재헌헌법도 국무총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헌법 개헌 요때 2차 헌법 요때 개헌 때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를 폐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3차 개헌 때 다시 국무총리제를 부활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선 현행헌법까지 쭉 이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론 3차 4차 때는 의원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이 셌죠. 하지만 현행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권한 대행자,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 대행자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국무총리는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동의 먼저 받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 물론 국무총리 특별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단순히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위, 여기를 거치고 본회의 가서 동의를 받아야죠. 이렇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인사청문 특위 대상자예요. 하지만 1~2공화국 때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국무총리는 먼저 임명하고 사후에 승인을 하는 국무총리 서리제를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현행헌법에까지는 지금은 먼저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현행헌법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자, 국무총리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할 수 있고요. 단 소관 상임위원회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겸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접 행정각부장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명을 받아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각부 이렇게 돼 있죠. 광역시도 여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행정각부가 아니에요. 요거 정부조직법 26조 상에 그런 행정각부를 말하는 얘기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여기는 관할을 하지 못합니다. 국무총리가 이건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을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회 출석에서 질문답을 하셔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 출석 의무 있고요. 이럴 때 본인이 출석 못하면 국무위원을 대신 출석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또 국무총리에 관해서는 법조문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나머지 법조문까지 헌법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국무총리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 끝나고 나서 또는 사임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국무총리에 관해서는 뭐 길거나 뭐 그런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헌정사에 거쳐서 국무총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국무총리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안 계시면 또 부총리가 있죠.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무총리는 또 국무회의에 부위원장으로 국무회의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갖고 있고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그런 거 은근히 또 많아요. 해보면요. 국무총리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국회의원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산임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임의종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는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지휘감독,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승인 없이 명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거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곱하기 이렇게 이게 또 대부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24시간, 74시간, 72시간 이러고 거의 24시간, 72시간, 48시간 범주네. 표결로 또 기명이 아니죠.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거 두 군데에서 틀렸어요.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네 번째, 국무총리 소재지 헌법적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기 보기 어렵고 국무총리를 옮기는 것은 헌법의 수도로 옮기는 건 아니죠. 따라서 관습헌법 아닙니다. 따라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 형성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우리 수도 서울 이전에 관한 그때 당시에 위헌 결정 받고 만든 후속 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요 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나머지 내용 좀 꼼꼼히 보셔야만 충분히 또 잘 안 보시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무총리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암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기본권 또는 원리 원칙 또는 헌정사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통치구조 정인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